네, 그래서 제가 그때 40만 원을 넣었었거든요, 거기. 근데 계속 수익이 나가지고 돈도 넣을 필요가 없이 그냥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벌었었죠, 한 번. 네. 취미나 뭐 이런 특기가 혹시 즐기는 거에 뭐가 있어요? 취미는 저는 거의 돈 버는 게 취미여가지고. 작가 청문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바로 직전에 게스트가 이제 염블리로 유명한 염승한 이사님이었잖아요. 제가 늘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중장기 투자가 있고 단기 매매가 있다면 염승한 염블리님은 우리한테 중장기 투자에 좀 좋은 종목들, 특히 리포트에서 산업 분석들 이런 걸 도와주시는 분이라면 사실 단기 매매로 초대할 만한 작가가 많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분 홍인기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이 친구, 제가 좀 이게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좀 방송을 해도 될까요? 이게 단타의 왕이지만 제 동생입니다. 확실한가요? 오면은 표정 보면 다 알걸요? 이 친구는 내가 갈비 얻어먹고 했어. 이분이 개미는 뚠뚠이라는 프로에 나왔다 그러던데, 네. 혹시 뭐 그 방송국 입구에서 한번 오다 가다 지나간 거 아닌가요? 방송 표정 봐봐요. 그냥 얼마나 반기게 맞으냐. 이상가족 상봉하는 줄. 그러면, 오늘 주식 투자 단타 전략의 작가, 홍인기 작가님을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인기 오늘 고생 많았다, 야. 고생 많았어, 이거 좀. 운전면허 좀 땄나? 네, 차 타고 왔어요. 차 타고 왔어요. 내가 만났을 때까지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주식으로 돈 벌더니 차 샀구나. 아니, 홍인기 작가님 초면에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네. 가장 궁금한 것부터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네. 우리 김현기 위원님을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엄청 친하다 그러는데 도대체 뭐 얼굴을 아시나요?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이란 표현보다는 뭔가 좋은 친한. 어느 동네에서 어떤 종류의 식당에서 만난 건가요? 남양주에. 그렇지. 남양주 그 대포집 유명한데. 고기. 고기. 김현기 위원님 사진 않았죠? 그냥 샀다고 얘기해. 그냥 편집하면 되니까. 일단은 친분이 있는 걸로 확인됐으니까. 다행이네요. 오늘도 이렇게 녹화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 뭐 소개부터 해주시면서 한번. 일단은 약간 이제 이세무사TV 구독자님에게 처음으로 소개를 하는 거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왕개미 홍인기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현재 전업투자자로 매매하고 있는 홍인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는 대왕개미고 여기는 슈퍼개미거든요. 네.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슈퍼개미님이 이기죠. 약간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개그맨 막내가 약간 심영래 선배님 보는 느낌 아닌가요? 이게 그거 보면 어때요? 좀 선배님을 봤을 때. 좀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너 이 바닥에 20년 살아있을 수 있겠니? 20년 살아있는 분이에요. 제가 좀 막해도 되는 게 친하니까. 친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어쨌든 간에 우리 홍인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이력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6년생이에요. 네. 야, 96년생이면 지금 올해로 만 빼고 몇 살? 29입니다. 와, 29에 나 뭐 했지? 개그맨. 한국 나이로 29이요? 네, 한국 나이로. 와. 위원장님은 주식 투자를 언제 처음 시작했죠? 한국 나이로 29살 10월이면 제가 29살 2월에 제대를 했고요. 제대하기 전에 결혼을 했으니까 일단 결혼한 상태. 그리고 우리 큰아이가 11월생이니까 이제 막 다음 달이면 애가 나올 거였고 3월에 그러니까 제대하자마자 3월에 여의도로 수원에서 여의도로 출퇴근을 시작해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빨리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3월에 입사를 해서 10월쯤이면 3억 정도는 일단 모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막 공이 하나씩 붙어 나가는. 이거 보이지 않게 경계를 살짝, 왜냐면은, 위원장님이 약간 자신의 계좌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경계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확실히 요즘 뜨고 있는 주식 단타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96년생에 29에 지금 책까지 내셨고, 중학교 2학년 때 15만 원을 주식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중학교 때 처음. 14년 경력 전업 투자잖아요? 근데 전업을 계속 했던 건 아니고요. 전업을 한 지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15만 원 어디서 났어요? 부모님한테 용돈 받은 걸로. 그럼 혹시 중학교 2학년 때 15만 원으로 샀던 주식 종목이 뭡니까? 처음 샀던 종목? 처음 샀을 때 제가 삼성전기라는 걸 샀었는데 왜 샀냐면 딱히 뭘 분석해서 산 건 아니고 그때 15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주식이 몇 개 없더라고요. 한 주? 네, 그때 5만 원 이하는 10주씩 거래됐거든요.
그래서 별로 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또 이름도 삼성이니까 그냥 처음에 샀던 게 그거였어요. 와, 대단하네. 중학교 2학년 때는 한 뭐하고 담배 피고 있었나. 와, 그때 주식을 살 거라는 거는, 와. 정말 이게 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영재 혹은 영웅들은 남달라요. 어릴 때부터. 자, 다음에 이어가면은 코인 투자로 22살에 1억 수익을 내서 같은 해 전 재산을 날려 깡통을 찼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무슨 사유가 있었던 거죠? 1억을 그 해에 벌었는데 1억을 그 해에 날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러니까 22살 전까지는 주식 투자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핫할 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막 업비트 막 생기고 그럴 때였는데 제가 뭐 코인 투자하는 거에는 크게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그 거래소 지켜보니까 차익 거래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코인이 그 원화로는 예를 들어 10,000원에 거래되면은 그게 BTC라고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는 좀 더 비싸게 거래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했어요? 네, 그래서 원화로 사서 바로 비트코인으로 팔고 이걸 계속 반복한 거죠. 그러니까 네. 환 차익 노리는 것처럼 원래 거기서도 차익 노려가지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차익 거래를. 차익 거래를 해가지고 1억을 수익 보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40만 원을 넣었었거든요, 거기. 근데 그 계속 수익이 나가지고 돈도 넣을 필요가 없이 그냥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벌었었죠, 한 번. 아우, 저렇게 해맑게 얘기하는 게, 아우, 재수없어, 진짜.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좀 약간 네. 술도 먹고, 새벽에 늦게까지 집에 귀가하고 이래야지. 너무 완벽한데요, 진짜? 책에 정확히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저도 읽으면서 꼭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도 말씀하신 이제 차익 거래가 원화 시장에서 A라는 코인을 비트코인 기준으로 팔 수 있는 그 시장에서 팔면 비트코인이 생기잖아요. 네. 이 비트코인을 다시 원화로 이제 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궁금했던 포인트가 있는데 네. 그 과정은 사실은 네. 뭐 매크로로 돌려도 되고 아니면 손으로 해도 뭐 순식간에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럼 하루에 그 과정을 몇 번을 할 수 있었나요?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반복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게 항상 벌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시세가 되게 변동성이 심하니까 심하다 보면은 그럼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바로 차익 거래가 나온다라고 하는 순간이 하루에 몇 번 정도 발생을 했었나요?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네, 근데 그게 좀 금액이 커지면은 다 체결시키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저는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까지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넘어가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 코인이 거래량이 진짜 많은 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벌어져 있고 거래량이 좀 작은 코인 있잖아요. 그런 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매수 호가창에 제가 조금 아래에다 깔아놓는 거죠, 매수를. 그랬는데 누가 팔아서 사지면 거의 바로 비트코인으로 팔아가지고. 그럼 궁금한 게 그 차익 거래의 허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허점이잖아요. 원화 기준하고 비트코인 기준하고. 그 시장의 허점을 스스로 알아낸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뭐 귀동량으로 저런 게 있대 하고. 제가 그때 업비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걸 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테스트 한다고 넣어봤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본인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대단하네요. 네, 그렇게 매매를 했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고 나서 이게 그 프로그램으로 그런 거 만든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차익 거래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 하게 됐어. 네. 대단합니다. 이거 직접 근데 진짜 알아냈다는. 대단해요. 22살에.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살짝의 이력만 얘기하는데도 지금 위원장님 입에서도 대단하다고 나올 정도로 정말 대단한 분인데 조금 이제 수상 경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대학교 투자 동아리 출신 이력으로 2021년에 넷플릭스에 반영한 개미는 오늘도 뚠뚠 챕터 5에 출연해가지고 특히 5개 시즌 전 챕터 중 133%의 수익률로 1위를 하셨고 한국투자증권 대학생 모의 투자대 172% 수익률 1위를 하셨고 2022 KB증권 실전 투자대회 4회 연속 수상 및 대학생 리그 통합 챔피언 등극을 하셨고 그렇게 돼서 S증권 인턴을 마치고 나서 K증권 인턴 입사를 앞두고 과감히 전업 투자자로 전향을 하셨죠. 네. 거의 이 씬에서 요 나이 연배에서는 지금 이거 넘버 원인 거 아니에요? 뭐 모르는 분들도 아마 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순수해? 잠깐만. 원래 주식하는 사람들 좀 예민하고 날카롭고 뭐만 해서 쓱 해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절간에서 내려온 것처럼 왜 이렇게 푸근해? 오늘 장도 괜찮았나 봐요? 아니, 오늘은 별로 매매를 잘하진 못했는데. 못했는데도 그래 이렇게 웃네. 해맑게 웃네. 대단해 마인드. 제가 타짜라는 영화를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10번. 근데 거기에서 김혜수 씨가 조승우 배우한테 탈이 좋네 딱 이 말이 나오거든요.
탈이 얼굴의 모습이란 뜻인데 진짜 타짜 영화에서 나오는 완전히 그 고수의 얼굴입니다. 이 얼굴. 눈이 약간 작아서 눈빛을 읽을 수가 없고 농담이면 진짜예요. 권력각이에요.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눈빛을 읽을 수가 없고 계속 웃고 있어서 패를 읽을 수가 없고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주식도 아마 이런 허실실처럼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고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주식에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것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책도 진짜 한 권 다 읽었고 이런 이력을 보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갖고 하나씩만 질문할게요. 2021년에 넷플릭스에 출연을 했는데 KB증권 대회 소상은 2022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개미는 오늘도 뚠뚠에서는 유명한 단타 트레이더로 나간 게 아니고 그냥 학생으로 일반 학생으로 나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대학생들 대상으로 출연자를 모집을 했었는데 제가 주식 동아리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쪽에 좀 지원을 그냥 저를 뭐라고 한 건 아니고 지원을 했어요. 네, 그냥 제가 지원을 했었는데 유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근데 거기서 방송국에서 딱 낙점을 했네요. 출연진으로. 네. 근데 제가 그 전에 한번 그 대학생 투자대에서 1등 했던 적이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일단 경력이 있네. 그래서 개미는 오늘도 뚠뚠에서 출연자들 중에 또 1등을 해서 그 좀 그래도 팬들이나 아니면 그 시청률의 효과를 좀 볼 수 있었나 이렇게 지나다가 개미는 뚠뚠 1등 막 이렇게 좀 아는 사람 있었나요? 네, 그런 분들 가끔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방은정 위원장님이 얘기하고 나서부터 이 친구 표정을 보니까 기분이 나쁘네.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게 속으로 날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 수가 안 읽혀가지고, 뭐예요? 약 올리는데, 웃는 게, 아니, 잠깐만. 아니, 계속 웃으세요. 근데 사실 이제 경력 부분에서 지금 여기 이제 대본에는 주식과 관련된 거에 대해 알려진 게 없다라고 하니까 사실 신흥 세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유튜브 채널 판지 저 5,000명일 때 봤었어요. 5,000명이요? 5,000명일 때 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거기 아파트 13층 몇 층이야? 거기에서 찍었었잖아요. 맞죠? 여자친구분인가 편집자분인가 같이 맞죠? 작년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나 그때부터 봤었거든요. 여자친구가 편집자인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PD입니다. 여자분다 여자친구인가요? 왜 막말을 합니까? 근데 여자친구 있는 걸로 아는데?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방송에서. 저희 채널 PD입니다. 그래, 맞다니까. 맞아. 낌새가 약간. PD가 맞아. 여자친구분이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좋아요. 그러면 약간 주식에 관련된 질문을 할게요. 주식에 관련된 질문 어쨌든 위원장님이 하실 것 같으니까. 네.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루틴 이런 것도 있고 해야 되는데. 네. 취미나 이런 특기가 혹시 즐기는 거에 뭐가 있어요? 취미는 저는 거의 돈 버는 게 취미여가지고 좀 부동산도 되게 관심 있고 해서 임장을 다니는 게 취미입니다. 여기 지금 63세 할배 온 것 같아. 어떻게 지금 96년생 젊은 청년 입에서 이런 게 나오냐고. 무섭네. 제일 돈 버는 게 아주 재밌을 시기죠. 저도 사실은 취미 활동을 충분히 벌고 나서 시작을 했고, 취미라는 거는 사실은 저거잖아요. 재밌는 거. 잘은 못해도 재밌는 거. 그렇죠. 근데 주식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다른 취미를 가질 필요가 없죠. 아니, 하루에 몇천씩 물론 아직 모르겠지만. 잠깐만, 경기하는 느낌으로 몇천 모르겠어. 하루에 몇백씩 막 들어오는데, 다른 취미를 가질 필요도 없고, 어떤 취미도 재미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취미를 가졌던 가장 큰 계기가, 이 정도 돈이면 돈은 됐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쯤, 취미를 하나씩 하면서 취미도 재밌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지, 저도 이 어린 나이에 막 돈을 벌 때는 취미를 가질 생각이 일반적으로 없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돈 버는 거 최고 재밌으니까. 주식도 하는 것 자체도 재밌고 돈 버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나는 존나 재미없던데. 물론 재밌을 때도 있긴 하는데. 그럼 오케이. 단기 트레이딩 하면서 하루하루 매수 매도를 하면서 가장 큰 수익금과 가장 많은 손실금 얼마입니까? 퍼센테이지로 얘기하지 말고 이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근데 어떤 식으로 따지냐에 따라 그냥 하루 평가손익을 따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략 저는 하루에 수익하고 손실 둘 다 한 5천 정도 됩니다. 하루에 5천 벌었던 적도 있고 하루에 5천을 날린 적도 있고. 네.
그랜저 한 대가 왔다 갔다 주차장에 꽂혔다가 다시 나갔다가 하네요. 야, 지금 캐파가, 오랜만에 이제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리신 분이 와가지고, 또 인기 씨랑 잘 알고 하니까. 근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범상하네, 이 친구. 오랜만에는 처음 아닌가? 더 어렸던 게스트 있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어서. 처음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홍인기 작가님이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작가 청문회에서 사실은 작가를 섭외함에 있어서 그래도 이 책의 수준이나 그렇죠. 작가님의 그런 걸 보고서 섭외를 하는데 이 어린 나이에 훨씬 어린 나이인데 성공을 이미 한 거야 이 나이에. 물론 자본주의에서 그 자산의 수치로 봤을 때는 인기 너가 그래. 성공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그 왜 이런 얘기해가지고 많이 창피해지네. 얼굴이 돈 많으면 형인데 자꾸 반말하면 안 되는. 맞아요. 인기 형이라고. 이거 끝나고 고기 좀 싸줄래?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 젊은 나이에 정말 돈 버는 게 재밌고 자산을 놀리는 게 너무 재밌고 좋다. 최종 목표가 뭐예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저는 근데 목표를 딱 세워놓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제가 주식 매매할 때도 목표를 딱 세워놓으면은 그걸 좀 달성하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할 때도 많고 해가지고 저는 상황이 따라주면은 잘 보면 좋다 이거지 맨날 얼마를 벌어야겠다 나중에 뭐 예를 들어 뭐 100억을 벌어야겠다 딱히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책 얘기하기 앞서 저도 좀 이런 일상생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굳이 루틴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매일 똑같이 안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단기 매매라는 건 정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궁금한 건 장 끝나고 아까 취미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 장 끝나고도 계속 HTS만 보다가 잠드나요? 아니면 이 루틴 중에 뭐 꼭 하는 운동을 하거나 뭐 한 바퀴를 돌거나 뭐 산책을 하거나 어떤 루틴 없나요? 루틴은 있진 않는데 근데 그렇다고 뭐 장 끝나고 주식을 계속 보는 건 아니에요. 뭐 하나요? 뭐 끝나고 분석도 하기도 하지만 근데 저 요즘에는 좀 외부 활동하고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유튜브 촬영도 하고 뭐 이런 예전에 책 집필도 하고 이런 거 하면은 좀 거의 뭐 주식 관련된 그 업무에만 주식 관련된 업무만 하는 건 PD님이 여자친구이기 때문인가요? 그런 것도 있네요. 아무래도 같이 일하면서 데이트도 하고. 그래도 제가 또 주식하고 이런 활동하는데 되게 소프트를 잘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월급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직접 월급은 주지는 않고 여자친구가 돈 관리를 하나 본데. 유튜브 PD한테 들어가는 건데. 그건 푼돈이다 이건가? 아니, 사실은 되게 좋은 거죠. 우리가 식당도 부부가 하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너무 운 좋게 우리 함께하는 분들을 만났지만 그래서 이 편집자나 PD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배우자 또는 뭐 이성 친구랑 하는 거는 굉장히 복받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주식이 그날 안 됐을 때 PD한테 짜증낸 적 없어요? 저는 뭐 그냥 감정 기복이 크게는 없어가지고 괜찮은데. 타짜 얼굴에 타짜 손톱가 이성도 타짜야. 감정 기복이 없어야 돼. 나 지금 놀아나는 것 같아. 근데 기가 진짜 복귀예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참 곤란하게 생긴 기 아니니 이거? 아니, 어렸을 때 미용실에서 이 디자이너분들이 머리 깎으면서 귀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몇 번 있었어요. 있었죠. 내가 입버릇처럼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미용실을 가면 아줌마들이 삥 둘러싸여 있었어. 아니 얘는 도대체 귀가 왜 이렇게 생겼냐고. 얘는 진짜 돈 많이 벌 귀라고. 근데 진짜 이 복귀들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었었어 진짜. 나는 어때? 그럼 혹시 이제 지금 이 연배에 정말 많은 수익을 내잖아요. 하루에 5천만 원씩 벌고 하잖아요.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좋은 플렉스 중에 뭐 있을까요? 뭐 부동산 산 거 말고 친구들 만났을 때 여기까지 가봤어요. 요즘 핫한 모스 레스토랑도 가봤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생활비로 돈을 별로 안 써가지고 거의 많이 안 씁니다. 그러니까 계속 모으나요 그러면? 네, 소비할 때 큰 돈 예를 들어 차 살 때 좀 큰 돈 썼나요? 차는 얼마 전에 좋은 거? 못 탔어요. 좋은 거네. 못 타요. 포르쉐를 샀어요. 이거 질문하기 현타가 오기 시작해. 2인승은 아니고? 2인승은 아니고. 파나메라? 파나메라? 카이엔. 카이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재수없을까? 아니, 근데, 이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 중에,
첫 번째 플렉스가 제가 보기엔 찬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또 알던 이 자동차 영업사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가 벤틀리 차를 파는데 현금으로 그 3억 5천 원을 현금으로 다 내서 사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샀다. 와. 근데 저를 알더라. 그래서 와. 저 사무실에 한번 왔었어요. 인사 한번 한다고. 약간 유튜버 하시는 분은 아니시고. 아닌데, 이제 그분은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3억 5천짜리 벤틀리를 사는데 영업사원이랑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돈을 벌었어요? 주식으로요. 나도 주식 잘하는 사람 아는데 누구요? 슈퍼김 이세무사. 그분을 알아요? 그러면서 나 그분 보고 싶은데 해서 이렇게 또 자기 고객이니까 저한테 이제 전화로 혹시 데리고 가도 되냐 그래서 한번 오시라. 왜냐면 저도 오늘도 기분이 너무 좋지만 주식 잘하는 사람 만나면 사실 대화 한 10분, 20분만 해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때 와서 이렇게 대화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한테도 물어봤었죠. 요번에 벤틀리를 왜 사냐 그랬더니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식하는 사람은 사실 크게 돈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뭐 돈 버는 게 재미없는 사람이 쓰는 재미를 느끼는 건데 돈 버는 재미가 너무 크니까 굳이 돈을 안 써도 재밌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쓸 일이 없다가 그래도 뭐 운전을 한번 하게 되면 주변에서 또 이렇게 막 불쏘시개를 넣어. 야, 너는 돈도 많이 번다니까 뭐 이런 차를 타고 다녀? 그냥 이제 좀 약간 이것들 봐라. 나 돈 좀 있는데 하면서 이제 또 플렉스를 한번 해주는 거지. 일단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 홍인기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머릿말이 좀 좋아요. 다양한 투자법을 공부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단기 매매가 맞는다는 걸 깨닫고 이 부분 아주 좋습니다. 제가 강의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중장기 투자랑 단기 매매를 다 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게 분명히 있다. 손흥민이 야구를 했다면, 유현진이 축구를 했다면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요. 만약에 홍인기 님이 정말 시중에 떠도는, 야, 주식은 그냥 한 번 사면 안 파는 거야. 뭐 샀다 팔았다 하면 그 도박이지. 그 말만 믿고 단기 매매 안 했다면 지금 이런 포르쉐 플렉스를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 매매를 해보고 나한테는 단기 매매가 맞는데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게 굉장히 포인트라서 머릿말에 너무 좋은 말이 써 있었고요. 이 책은 이제 파트 5까지 있는데요. 파트 1에서 저는 좀 꼭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매매냐 중장기 투자냐에 자기한테 적합한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의 잘못된 믿음이 단기 매매는 절대 안 돼. 중장기 투자는 무조건 좋은 거야. 중장기 투자는 안전한데 단기 매매는 위험해. 근데 저는 그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여기 파트 1은 정확히 그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너무 신기했고 우리 홍인기 작가님이 생각하는 단기 매매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 수 있는지 또는 중장기 투자는 왜 생각보다 위험한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제 생각에는 자금 관리 측면에서 리스크가 적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외부 변수에 노출이 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자금 관리 측면인 이유는 보통 제가 예전에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정해진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계속 뭐 수익이 나면은 복리로 계속 좀 불려나가기 위해서 좀 자금도 계속 늘려가고 수익금도 좀 재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뭐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하면 좀 의미 있는 수익이 나야지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큰 돈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잘 될 때는 물론 좋지만 이게 뭐 한 번 잘못되면은 제가 이때까지 그 중장기 투자를 또 오래 해봤는데 잘 벌다가도 한 번은 좀 크게 날아가고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자금을 별로 크게 하지를 않고 수익이 나면 거의 계속 인출을 하는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수금 한 1억 정도 해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물론 뭐 장이 좋으면 수익 날 때 좀 덜 빼서 더 늘려나갈 수는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수익이 나면은 다 빼가지고 그냥 그거는 온전한 제 수익금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좀 날려도 그 안에서만 날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뭐 안 좋은 시장에 와서 좀 날리더라도 단기 매매는 금액이 적을수록 더 매매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사고 팔기가 더 쉽기 때문에 금액이 적을수록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가 뭐 정말 복리로 진짜 엄청 큰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꾸준히 수익은 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도 편하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큰 손실을 좀 안 봐서 한 번에 뭐 이때까지 모아놓았던 걸 많이 날리고 이럴 가능성이 낮아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좀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중장기 투자를 할 때 종목을 좀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시장 외부 변수에도 노출이 되게 많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19 이럴 때 뭐 크게 손실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개별 종목에 좀 악재가 예상치 못한 게 나오면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당할 때마다 좀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웃고 있을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아도. 그런데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뭐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좀 올라갈 확률이 높겠다 이럴 때만 좀 잠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부 변수에 대한 노출이 덜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아까 좀 그렇게 금액 늘려나가면서 안 하고 좀 정해진 금액으로만 하다 보니까 뭐 정말 그런 거 예를 들어 당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단기 매매로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뭐 안 좋은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당해도 그래도 좀 감당 가능한 손실 내로 끊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매매 좀만 잘하면은 또 금액이 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또 올라갈 수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 리스크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얘기를 이렇게 길고 멋있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인출을 하는 게 부동산 맛을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